예, 토종닭 사양관리 및 방역교육, 토종닭 주요 피해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종닭을 키우다 보면 90일 이상 사육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 질병이 발생을 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토종닭의 그 질병 중에서도 IBH, ILT, kok시dium 이런 주요 질병들이 그 농장의 생산성과 수익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토종닭 중에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질병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우리가 그 봉이채성 간염으로 많이 알고 있죠. IBH. 아데노바이러스는 12개 혈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혈청형에 따라서 임상증이 좀 일부 다르고 임상, 중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봉입체성 간염, 그리고 심낭수종, 그리고 근위침식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먼저 그 봉입체성 간염입니다. 봉입체성 간염은 모든 혈청형이 IBH 발현이 가능하고 사형을 제외한 단독 감염 시 폐사율이 높지는 않으나 무증상 감염도 감지가 됩니다. IBH는 IBD나 CIVA 같은 면역성 저하 질병과 동반 감염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주죠. 특히 1주령에서 7주령 사이에 닭의 감수성의 전파 속도는 좀 늦은 편이지만 폐사율은 3 내지 4일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심낭수종증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심낭에 물이 차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이것은 혈청형 사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고 성장 속도가 빠른 6개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같은 경우는 3주령 발생 시 20에서 80%까지 폐사를 이룰 수가 있고 발생 4에서 8일 후에 폐사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산란계 또는 종계에서도 발생되고 토종닭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근위침식입니다. 근위는 일형 혈청형에서 주로 발병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최초로 보고가 됐고 중체율 저하나 폐사가 증가합니다. 도개장 도개 작업 시에 종종 진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낭수종과 봉입체성 간염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통제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발생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혈청형에 따라서는 사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형 9형, 8형, 3형 순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으로는 6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산란계, 토종닭과 유경종계에서도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파는 수직 감염에 의해서 유발합니다. 항체가 없는 종계를 감염이 되면 수직 감염이 일어나게 되죠. 농장의 방역 수준이 향상되고 청정화되어 감에 따라서 종계가 산란 시까지 항체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감염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2, 3주 수직 감염이 진행되고 농장의 규모에 따라서 난개대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후대 병아리 발병률은 종계의 감염 정도에 따라서 감염 경과 후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평 감염도 일어나죠. 항체가 없는 종계 병아리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농장의 방역 수준이 향상되지 못하면 수평적으로도 감염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분변, 호흡기 점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는 토종닭 종계에서 백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토종닭 종계 13주령 그리고 18주령에 아데노바이러스를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죠. 다음은 ILT 질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염성 후두 기관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평 감염과 수직 감염이 있는데
종란에 의해선 감염이 없는 수직 감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농장에서의 수평 감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닭의 분비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잠복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수평 감염이 일어납니다. 예년에 전라북도 지역에 ILT가 상당히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농장들이 피해를 봤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ILT의 중상은 중증 감염과 경증 감염이 있는데, 중증 감염의 경우는 기침, 머리 흔듦, 그리고 호흡 곤란, 기침 시 혈액이 묻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감염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폐사율이 무려 50에서 70%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죠. 경증 감염일 때는 결막염이나 눈물, 콧물이 나는 정도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사진에다 보시다시피 눈 쪽에 이런 결막염증이나 결막염이 발견되고 기관에 출혈이 보여주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계 토종닭에서 ILT가 발생한다는 정보가 입수가 되면 신속하게 ILT 백신을 해야 됩니다. 각종 제서회사에서 권장하는 백신을 점안이나 분무를 통해서 또는 이노베이트를 통해서 피하 접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4주령 이상 됐을 때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ILT 백신 프로그램은 유행이 직면했을 때와 직면하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유행에 직면했을 때는 ILT 백신을 신속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ND나 IB 같은 백신과 간섭이 일어날 수 있고 최소 14일간을 벌려서 백신하기를 권장합니다. 보통 10일에서 21주령에 접종하는 게 좋고, 백신인의 반응이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죠. 다음은 이제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koksidum과 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료에 항생제 투여가 금지가 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장염 koksidum은 사료에다가 koksidum과 장염약을 넣으면 사실은 상당히 통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료에서 항생제 투여가 금지가 됨으로 인해서 필드의 장염과 koksidum이 지속적으로 다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염과 koksidum을 통제하기 위한 3가지 접근 방법은 우리가 사료의 영양적 접근, 그리고 면역력 있는 좋은 병아리의 접근, 그리고 장내 미생균총을 잘 유지해서 장염이나 koksidum이 걸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koksidum에 걸리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생산성 감소가 일어나는데 5% 이상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체중 감소나 균일도가 저하하고 사료유구율이 상승을 하죠. 장 쪽에 문제에 의해서 소화율이 저하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깔집이 젖어지고, 깔집이 젖어짐으로 해서 환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살모넬라나 캠필로박터 개군의 감염 시엔 닭고기 위생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감염에 의해서 괴상성 잡념은 도개장의 도개품에 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폐사율 증가가 있는데 신속한 수의사의 처방으로 항생제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장 쪽에 koksidum과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한다든지 위생적인 관리와 사료의 좋은 품질의 사료를 선택해서 장염과 koksidum 이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을 통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질병은 정말 중요합니다. 철저한 방역, 철저한 백신, 섬세한 사양 관리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